다양한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때로는 또 이렇게 궁금했던 것도 있고 또 미흡한 것도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될 이슈가 되는데, 내부 통제 감사라는 이 표현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저기에 감사라는 말은 오디시라는 의미보다는 어슈어런스의 뜻이 강해요. 그래서 감사는 일반적으로 어슈어런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은 감사라는 표현을 우리는 오디팅이라는 말에 매몰돼 있어요. 오디팅이라는 말에 우리 동양의 문화가 오디팅에 매몰돼 있는데, 이 서양의 문화는 어슈어런스로 탈바꿈 했어요. 이미 탈바꿈 했는데 이것은 인정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3자 입장에서 상대가 하고 있는 업무의 수준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적정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인정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내부 통제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efficiency를 따지는 게 아니고 effectiveness를 따져요. 자, efficiency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수량으로 측정이 되니까 효율은 전년도 보다가 또 지난주 보다가 어제보다 각각 생산량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수량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측정 가능한 양적인 측정 기준일 때 바로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 효율이라는 efficiency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미 측정 가능한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effectiveness는 안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만족감이에요. 성취도예요. 각각 달라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효과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건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또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이 돼서 만족의 정도가 상당히 만족스러우냐. 이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아마 어떤 서베이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만족, 미흡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측정을 하면 수량으로 측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의 수준을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efficiency는 계량적인 접근이 가능한 경제적인 터미놀로지라면, efficiency는 마음속에서 느끼는 필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리적인 가치예요. 심리적인 스탠다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통제를 놓고 봤을 때 양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가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가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인터널 컨트롤은 어슈어런스로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인정이라는 것을 감사와 인정의 이 고리에서 여기에 매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 회계 관리도 전부 감사라고 그런다고, 그죠? 또 웬만한 것들은 감사라는 말을 붙이면 좀 감사하는 사람들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더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국정감사하는 것은 오디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슈어런스를 하는 거예요. 시민들과 어떤 기관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어슈어런스를 측정하는 것이지 오디팅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는 감사가 남발되고 있다. 정성적인 것은 어슈어런스로, 정량적인 것은 오디팅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게 하나의 큰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따라서 일본은 이 사베인-옥스리트 액트, 우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 같은 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 우리 제약회사에서 오신 팀장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회계 감사를 이미 우리는 회계법인으로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회계 관리도 또 별도의 감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내부 회계 관리는 심리적인 이펙티브니스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것이 적정하나 안 하냐, 만족스러운가, 미흡하냐를 따져보는 거잖아요. 이것을 측정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 레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부정이 발생되지 않게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가 어느 레벨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면 적정이다 이거죠. 그럼 그 적정의 수준은 외부의 제3자가 잘 몰라요. 외부 회계법인이 와서 우리 회사의 내부 그 통제 수준이 안정적이냐 어떠냐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체크할 그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렇게끔 깊이 인볼브 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또 많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7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쭉 서베이해온 트렌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는 과정일 때 이웃 일본은 그 내용을 회사의 내부 회계관리팀에서 해놓잖아. 1년에 분기에 한 번씩. 그죠? 해놓은 것을 고스란히 회계법인이 그대로 받아요.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이 절감이 되잖아요.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펙티브니스를 평가를 하니까 감사 피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회계관리팀에서 활동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가 공동으로 일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자율적인 평가 시트에 의해서 외부의 회계법인이 와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슈런스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굉장히 싸요. 보세요. 직접 외부 감사인이 인정 보고를 하는 데에 우리가 직접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낸 보고서를 가지고 외부 감사인이 간접적으로 리포팅하는 거다 이거야.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외부 사람이 간접적으로 리포팅하는 것이다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가 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움직인다. 사실은 내부 통제, 내부 회계관리 감사를 하는 과정에 특히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가 밀착해서 움직이는 거다. 같이 움직이는 거다. 동일하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웃 일본의 경우에 이 내부 통제 감사가 감사의 패턴이 돼서 많은 부서의 일들이 내부 통제 감사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의 기능이 유한 킴벌리의 내부 통제실로 옮겨갔듯이 내부 통제 감사로 옮겨가 버렸다. 그죠? 예방 감사로 옮겨간 거예요. 그죠? 예방 감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스캔들이 생기면은 그 스캔들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원칙을 보면은 상근 감사와 내부 감사와 또 외부 감사 이 세 가지 삼각형이 그죠? 삼각형의 모양을 띤 이 감사의 모형들이 작동이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즉시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동시에 밀착해서 그 사태를 파악한다 이거죠. 빠른 속도로.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가 합쳐서 삼각형 모양의 일본의 모형대로 진행하는 것을 바람직한데 대부분 이것을 우리는 정보의 누출이라고 생각해서 사전 예방한다는 의미보다는 정보의 유출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회피하는 경향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회피하지 말고 아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어요. 단 외부 감사와 내부 감사는 그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절대 비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일본은 내부 통제 감사가 통합 감사로 일반화가 되어 있다. 우리 지금 내부 회계 관리를 내부 통제와 연결시키고 그것을 내부 감사와 외부 감사로 연결한다면은 일본의 이 감사의 내부 통제 감사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점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고, 내부 회계 관련돼도 의견을 감사 의견하고 똑같이 한정 의견이고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뭐 이런 그 적정 의견 이런 네 가지 단계로 의견 표시를 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적정 의견이 아니고 한정 의견이 될 정도라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상장 요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지금까지 그냥 액세서리로 해온 그런 기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내부 통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지표 중에 이것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지나가고 싶은 사항의 하나는 세종이 100번 옛날 책은 두껍지 않아요. 그죠? 얇아요. 100번 쓰고 100번 읽었어요. 그죠? 뭐 대학이다 논어다 맹자다 하는 그런 책들을 100번 쓰고 100번 읽었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성 이사님. 그걸 100번 쓰고 100번 읽었어요. 어떤 수준이 됐을 것 같아요? 저절로 나오죠. 그래서 세종이 셋째 아들인데 왕이 된 이유가 있어요. 100번 쓰고 100번 읽었기 때문에 대신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 태종이 그 아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듣고 태종이 첫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셋째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온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럴 때마다 100번 읽고 100번 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인용할 게 많죠. 그죠? 또 그 사태를 보는 관점이 많죠. 다양하죠, 훨씬. 그래서 이게 메타예요.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놀기만 했는데 셋째 아들은 나는 왕이 될 길이 아니고 나는 학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간 거예요. 그죠? 그 길로 갔는데 이게 너무 서프라이즈 체크에 해당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종이 얘기하면은 대신들도 또 모든 태종도 공감을 일으키고 그 안으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말이에요. 지난 그 기록이 왕의 길로 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종대왕 때 업적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저런 훌륭한 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에서 공평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면서 일으켰어요. 그래서 세종이 한글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아들과 이 딸이 있었어요. 아들과 딸을 어문학자 비스듬하게 공부를 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한글을 만들어 봐라 하는 식의 수준까지 공부를 하도록끔 강요를 한 거예요. 그렇게 책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니까 집안에서 얘기할 때 한글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종이 한글을 갖고 시행착오를 자기 집안에서 왕가에서 해본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 또 가장 큰 기록 중에 하나는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일 때 경복궁 옆에 초가집을 지어서 흙바닥에 거기서 들어가서 자면서 서민의 고통을 이해했다. 거기 서민의 고통 이해에다가 언더라인 해보세요. 사실은 밑바닥에 가봐야 돼요. 우리 감사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봐야 돼요. 현장에 가봐야 된다는 얘기로 여기에 서민의 고통, 밑바닥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고통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에 돼야
그게 진짜 퍼실리테이터다 이거죠. 이 퍼실리테이터로 여러분이 커나가는 과정을 생각하면 저절로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에서 여러분이 빛이 발휘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런 얘기로 제안을 여기서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세종시대 때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제 안중근 의사를 하나 여기서 돋보기 한다면은 현재 동양평화론을 부르짖었는데 그 동양평화의 사상을 일본이 지금 공감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꾸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의 기념비가 일본에 있는 일본 주민들에 의해서 일본의 영토 속에 그 비문이 제작이 돼서 기념식을 했어요. 동양평화다 이거죠.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동양평화의 사상의 근간을 만들어낸 이 안중근 의사는 칸트의 만국평화론,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만국평화론 사상을 동양평화론으로 연결시켜서 부러지셨는데 그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준 메시지고 전 세계인, 특히 아시아인들한테 준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동양평화라는 사상.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 임금원관이 이걸 보게 되면은 그게 정당한가 안 한가를 먼저 생각하라. 사실 일하다가 보면은 여기에 나한테 이로울 것이 얼마만큼 있다. 뭐 이렇게 연상되는 케이스가 자기한테 이해 충돌 사항으로 노출이 되면은 그게 정당한지 안 한지를 먼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생각하자. 두 번째로 위험에 처한 상황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위험이 노출이 되면은 다른 누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가 내 목숨을 위험을 해결하는데 연결시키고 싶다. 그런 사상이 바로 이게 위험을 보면은 내가 내 몸을 던지고 싶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내부 통제 전문가의 저는 우리의 퍼실리테이터의 미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사명을 쓰라고 그럽니다. 사명을 쓰라고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이 연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 생기면은 그게 정당한가 안 한가를 한번 생각하고 또 위험스러운 게 주변에 생기면은 내가 해결한다. 퍼실리테이터로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내부 통제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거죠. 우리 조직 속에도 있고 우리 집안에도 있고 나 자신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죠? 범위를 넓히면은 동양평화의 사상까지도 연결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가 일본과 싸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위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나 이 키워드가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골든벨 문제에서도 저게 문제가 노출이 돼서 저 사상이 누구에 의해서 제안된 건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분이 좀 여기를 유심코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특히 안중근 의사의 실천 철학이 퍼실리테이터의 실천 철학하고 같다. 유사하다. 우리는 벤치마킹 해야 될 키워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지나가는 입장에서 통제를 하면은 이제 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면은 긍정적인 느낌이 되고 자율적으로 통제를 못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자, 내가 우울하다. 또 내가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자기가 자기 통제를 못하고 있을 때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면은 자기 스스로의 기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느낌으로 바뀐다 이거죠. 특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은 통제는 생각으로 시작한다. 생각은
느낌을 결정한다. 느낌은 행동을 결정한다. 4, 5, 6을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죠? 한번 생각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실제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은 느낌으로, 느낌은 행동으로. 자, 생각에서부터 느낌과 행동이 고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통제의 트렌드예요. 통제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말하는 것에 더 가까운 말일 수도 있어요. 통제를 했다 하는 것은 바로 행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움직였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통제에 관련되는 메시지는 이 정도로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외부 통제냐 내부 통제냐에 불문하고, 통제라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아주 그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멘탈이 건전해야 우리의 통제 방향이 건전해지고, 사실은 5사람, 6사람 또는 10사람 둘러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주인의식으로 한 말씀씩 하도록 가이드 해주면은 그 메시지에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게 많습니다. 당장 실현은 못하겠지만은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특히나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지 말아달라.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간직하기를 부탁드려요. 모두가 두려워해요. 윗사람 눈치도 보고, 친구 눈치도 보고, 또 아랫사람 눈치도 보고, 그냥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나는 내 몸을 맡기고 싶다. 이런 인상을 갖는 경우가 우리 참 많다고. 제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저께 우리 강사장이 저보고 내 성격 진단하고 태도 변경을 할 것을 찾아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대답을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공개를 한다면은 스스로 저는 반대로 행동해요. 반대로. 내가 취약한 것은 취약한 것의 반대 행동으로 바뀌어요. 내가 강력하고 내가 자신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반대로 움직인다 이거죠. 취약한 것을 돋보이게 해버린다 이거죠. 돋보이게 하면 그 순간에 훨씬 더 자기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메타인지란 말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좀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주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그 위에 생각해서 내려다보면서 메타인지로 얘기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초월적인 감각을 자기 몸에 자꾸 주입시켜라 이거. 주저하지 말라 이거죠. 주저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에게 인생의 최고 친구가 되어라. 내가 나를 만드는 거지 누가 나를 만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ERM 얘기를 했는데 꼭 강조시키고 싶은 사항은 다시 한번 강조. 개정을 하기 위해서 피감사부서와 우리 감사부서가 공동으로 작업해야 될 거리를 자꾸 찾아라. 특히 저는 KPSS는 지금 이제 공기업 중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표창도 받고 잘하고 있는 기관인데 한 단계 더 올려야 되잖아요. 사실 저런 기관이 참 어려워요. 이미 탑에 와 있는데 한 단계 더 올려야 돼요. 한 단계 더 올리자면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걸 하는 것이 바로 피감사부서와 감사부서가 공조해서 제도 개선을 하라 이거지. 감사의 일환으로, 예방감사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을 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내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감사의 어시어런스다 이거지. 오디팅이 아니고 어시어런스로 가라 이거죠. 그런 사례를 찾아본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쭉 현업에서 많이 검토한 것들이 있어요. 많이 검토한 게 있다고 현업에서 이미. 해보니까 이렇게 방해가 되고 이 규정에 어긋나고 어떻게 이렇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모아서 그 자리에서 같이 검토하고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내 준다. 사실 공수와 공격과 수비가 동시에 만나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런 사례를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선두주자의 우리 KPS 같으면은 실질적으로 찾아보면은 가벼운 것들로 숨겨져 있는 게 많아요. 그걸 찾아서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켜 준다. 그걸 제안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회의는 녹화, 녹음,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내부 통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될 때 이거 하나를 넣어라 이거지. 모든 미팅은 녹음, 녹화되고 요약돼서 공유하라. 해당 부서와 공유하라. 감사실의 입장에서는 제3자적인 입장이니까 모든 회의가 일어나면 회의한 내용을 우리 감사실로 카본 카피가 올 수 있게 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이거지. 그 퍼포먼스를 가지고 거꾸로 내부 통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했느냐를 감사원 평가 같은 데 내놔라 이거죠. 자, 그러면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던 것을 회의록이 작성되는 방향으로 문화를 바꿨다. 바꾼 내용을 보니까 이러이러하게끔 퍼포먼스가 쌓여있다. 그 중에서 취사 선택에서 감사실에서 다시 리뷰해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도 개선으로 끌고 갔다. 그런 게 있으면 더욱더 금상첨화다 이거지. 그죠? 그런 채널링을 한번 만드시면 의미 있는 내부 통제 품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부 통제 품질은 내부의 보고가 그냥 형식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부 통제 품질이 낮다. 그 점은 한번 연상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UERM이 지금 금년 5월 4일에 이 새롭게 프랙티스를 하는 입장에서 10가지가 나온 거는 특히나 이제 우리 예방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 10가지를 좀 지침으로 받아들이면서 접근하시는 걸 제안드리고 싶다고. 그죠? 네.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리스크 성향 보고서 여기 지금 126쪽에 리스크 성향이라는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셔서 에피타이트라. 그러니까 마치 왜 식사할 때 에피타이저로 뭘 먹는 거나 마찬가지로 리스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는데 뭐 가볍게 던질 수 있는 얘기들이 있다 이거죠. 뭐 이러이러한 것도 우리가 고려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거 어떤 떠오르는 생각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우리 회사에 문제가 이런 게 있을 것 같다. 그런 것을 찾아내서 던진다 이거죠. 에피타이트.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 시대가 아니라 에피타이트를 찾아내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시대예요. 리스크는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찾아내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초점으로 새롭게 등장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쓰는데 한번 이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이 블록체인 얘기도 서두에서 얘기 드렸으니까 지나가고, 일본의 가와사키 시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와사키 시의 내부 통제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의 이름으로 시장이 내부 통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말에 이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부시장이 주로 내부 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2인자가 한다는 건 안 한다는 얘기는 같은 거예요. 어떤 기관에서 2인자가 어떤 집행을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웃 일본에 의해 가와사키 시장 대신에 가와사키 내부 통제 위원장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기본 방침을 발표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업에서도 우리 조직에서도 내부통제위원장의 이름으로 내부통제위원회의 그 브랜딩으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 하고 아마도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죠?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그대로 작년에 한 대로 금년에 그대로 두지 말라 이거죠. 업그레이드 하라 이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리스크 에피타이트 스테이트먼트가 에피타이트라는 말을 갖다가 넣어보라 이거지. 새로운 키워드를 갖다가 어떤 이 메시지에다가 반영해 주라. 달라짐을 밝혀주라.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자,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세요. 많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으로 조직 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공평성, 여기에 경제성은 계량적인 거고 효율성은 측정된 내용들을 분류해서 높낮이를 측정하는 거고 효과성은 심리적인 것이고 공평성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효과성보다가 공평성이 더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의계약은 없애야 돼요. 모든 수의계약은 없애야 돼요.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소위를 열어라 이거야. 내부통제 소위원회를 만들어라 이거야. 왜 요건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이해하게끔 하라 이거야. 그 커미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오후에 강의할 LG그룹 같은 데는 내부통제의 소위 역할에 이 수의계약을 하면은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정당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소위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내부통제 품질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의계약은 해야 된다면은 해야 되는 당위성을 소위원회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라. 그것이 내부통제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 점을 얘기 드리고 싶고, 특히 퍼실리테이터인데 이 퍼실리테이터는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대로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사실 목표대로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끔 가는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데 pain in the neck이라는 표현을 이 영문으로 약자를 많이 쓰는데 문제 해결 방안은 그 페인의 해결 방안을 에이스를 찾아낸다 이거죠. 이 에이스는 add하고 change하고 eliminate 한다는 얘기예요. 자, add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놓고 넣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잖아요. 현재 제도를. 바꿔야 되고 바꾸다가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은 버려야 되잖아요. eliminate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은 바꾸고 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해주는 게 이 CSA의 지향점입니다. 그 CSA를 회의를 한다. 회의하는 목적이 뭐냐? 새로운 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걸 바꾸고 옛날에 하던 것을 없애버린 거다. 제도 개선이잖아요. 그죠? 개선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촉진자는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 그룹 회의다. 퍼실리테이터가 되라 이러는 것은 문제 해결의 리더가 되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국내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은 이 분기에 한 번 정도 1박 2일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워크숍을 별도의 공간에서 야외에 나가서 해요. 사무실 안에서 계속적으로 회의해오던 그 분위기가 아니고 벗어난 상황에서 얘기를 해요. 따라서 이 워크숍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질문법에 의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면접 방법 또는 분석을 하는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우는 회의를 하는 것은 바로 목적에 기초한 회의다. 뿐만 아니라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회의 또는 통제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 섹터를 다 합쳐서 하지 말고 각각
분할하면서 해봐라 이거예요. 각각 분할해서. 그러니까 주제를 좁혀라 이거지. 주제를 너무 넓게 잡지 말고 좁힌 상황에서 각각 회의를 해봐라. 그래서 회의는 우리가 하는데 이 방에서 토론된 내용은 모든 정보는 이 방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의 중에 했는 얘기는 단체 의사이기 때문에, 집단 의사이기 때문에, 그룹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의했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 그걸 바깥에 다른 제3자한테 알리면 안 돼요. 왜? 그러는 순간에 진정한 소통이 깨져요. 이거 진정한다는 말에다가 언더라인 있어요. 진정. 신뢰가 깨진 거예요. 신뢰가 깨지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무슨 얘기야?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를 빈정을 받기 때문에 안 되죠. 그룹이 그 의사결정에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통은 모두가 동일한 입장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방 안에서 토론된 내용은 이 방 안에 머물러야 되겠고, 회의록으로 나오면은 공동연대 책임입니다. 공동연대 책임. 그렇잖아요. 공동연대해서 그 회의록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 연상을 하셔서 CSA는 우리가 해야 될 내부 통제의 혁신 기법으로 가장 지금까지 살아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금까지도 일반화가 되고 있고, 또 이것보다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더 많은 것이 이제 AI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고 사전적으로 밀착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성공하는 순간에 사람이 자기 성공에서 우리가 도취되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더 불안해져요.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에 의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져요. 불안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다음 의사결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으로, 그죠? 이런 위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 그룹 의사를 들으라. 한 사람 자연인의 의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쓰는데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한 차원 높은 상황에서 놓고서 다시 내려다보면은 생각은 아내가 되고 말은 자식이 되고 행위는 자기 자신을 바로잡는 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도 완전하지 않아요. 말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그룹으로 보완해야 돼요. 서로 보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한 내용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CSA는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하는 팀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수정하는 팀에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수정의 동기가 사라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삼성그룹에 제가 이 삼성증권의 사회이사를 할 때인데 이 내용의 메시지를 제가 전하면서 삼성그룹에 CSA가 도입이 됐어요. 10여 년 전에. 그때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누구나 보스처럼 생각하고 보스와 동격으로 회사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머리를 맞대는 신경영 수평 토론 문화. 이것이 바로 이건희 씨가 그 이후에 부러지던 신경영 토론 문화입니다. 아랫사람 얘기를 무조건 존중하라. 그래서 이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꾸라. 그런데 그 당시에 삼성그룹에 사장하던 그분이 그 상황일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CSA다 이거죠. 아랫사람에 나오는 의견들을 위로 뽑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CEO 역할이었다. 그것에 의해서 회사 전체의 리듬이 바뀌어서 삼성의 새로운 조직 문화로 수평소통 문화. 그러니까 뭐예요? 암흑의 가장, 암흑의 이사 이렇게 부르던 걸 전부 다가 동일한 레벨의 닉네임을 부르고, 그죠? 그런 방향으로 회의 문화가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CSA는
금요일 오후 3시에 삼성증권의 경우에 자유토론을 위해서 경영 이슈를 발견해서 확대회의를 하고 우수한 제안을 해서 우수한 제안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국내외 부부 여행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제안해서 일반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에 내부 통제 CSA가 일반화된 거다. 한번 우리가 되짚어보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거짓말과 버르장머리 나쁜 사람과 배알이 없는 사람은 바로 배신자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이 바로 배신자다. 자, 거짓말과 배신자를 연결시켰어요.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거짓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이에요. 배신자예요. 국민에 대한 배신자예요. 배신자. 사실은 정말 제가 독일에서 근무했을 때 경험한 바에 한다면 독일의 장관이 여성 장관이 취임을 해서 여성 장관이 이제 퇴근해서 집에 차를 파킹을 해놨는데 남편이 그 차를 끌고 나가서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장관이 은퇴했어요. 사표를 냈어요. 공과 사가 엄격한 거예요. 그 어떠한 순간에 어떤 파킹 장소가 어떻거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인의 차를 가지고 공용으로 써야 될 차를 가지고 쇼핑하는 데 가서 물건 사는데 그 차를 쓴 거죠. 그걸 주민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고발 정신은 굉장히 유명해요. 차가 파킹 잘못되잖아요. 사진 찍어갖고 보내요. 그럼 딱지가 와요. 네. 사실 우리는 너무 고발 안 해요. 그죠? 네. 그런 게 우리가 참 미흡해요. 네. 그 점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지나가면서 특히 SK그룹은 제가 말씀드렸고 유한킴 분들 대강 얘기가 됐고 구글에 대해서도 몇 마디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고 지멘스 또 얘기도 한마디 드렸고 이 아메바 카르마 얘기도 일부 얘기를 이제 교세라 얘기 드린 거고 이 불문 여기에 173쪽에 우리나라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어떤 회사냐? 채용을 할 때 스펙을 보지 않아요. 학력이다, 그런 경력이다, 이런 걸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징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평가를 안 해요. 상대 평가를 안 해요. 무상대 평가. 상대 평가를 안 해요. 정년이 없어요. 수당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요. 정기적으로 직급이 승진돼 가요.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이에요. 지금 이 회사가 과천에 있어요. 그래서 마이다스 IT를 여러분이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가장 진정성이 높은 직원을 찾아서 뽑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을 찾아서 뽑는데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하느냐. 고3짜리가 내의 진정성이 어떤가를 검토하고 싶다 싶으면서 이 마이다스 IT 회사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덜커덕 합격이 된 거예요. 자, 마이다스 IT에서는 지금 중간 간부인 우리 이사님이나 팀장님도 어플라이 할 수 있어요. 연령 구애받지 않고, 그죠? 경력 구애받지 않고 채용에 문이 열려 있다 이거지. 근데 첫째 번 조건이 정직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3짜리가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해서 인터뷰를 해서 쭉 올라가는 과정에 고3짜리니까 대학도 가야 되고 이렇게 경력도 쌓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 왜 했느냐. 나의 진정성을 평가받고 싶어서
응모했다 이거야. 굉장히 대담하죠. 자기 진정성을 평가받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에 응모해봤다. 그렇게 체크를 하니까 통과가 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에 얘기가 돼갖고 우리 사장까지도 올라갔다 그러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제 쭉 단계는 다 거쳤겠지만은 회사에 들어와서 너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너의 미래를 구축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이 회사의 주인답게 나의 일생을 여기다 묻고 싶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고3짜리한테 어떻게 그렇게 회사 발전을 위해서 네가 여기를 묻을 정도로 하고 싶으냐 이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이 회사에 필요한 지식에 접근될 수 있는 부문을 택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학생이 그 회장과의 얘기에 의해서 유학생으로 해외에 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회사가 한국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다스 IT, 깨끗한 꾸김새가 없는 아주 진정성이 높은 그런 인본 사상이 가지고 있으면은 통제가 아닌 위임 경영을 한다 이거지. 모두가 다 맡겨요. 그래서 원하는 의사결정을 안 해요. 전부 10분이나 20분의 사업부서로 나눠져 있는 그 안에서 독립채산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그날에 의사결정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몇 차례 이 회사를 가본 적도 있는데, 뭐 이렇게 차도 마시고 뭐 또 점심도 대접을 받고 이러는데, 호텔에 뷔페 식당에 해당되는 음식이 나와요. 그죠? 8시 반 이전까지 출근해서 헬스클럽을 하고 자기 자리에 앉고 식사를 하고 오면은 그 모든 게 출퇴근에 이 사람들이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도 러시아워에 그렇게 나가지 말라 이거지. 헬스하고 저녁 먹고 천천히 나가라 이거지. 그리고 점심때 이제 손님이 찾아왔어요. 멀리 가지 말고 손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라. 그러면서 그 호텔급 이 뷔페 식당에 해당되는 어떤 그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한번 연상해 보시고, 자주, 자발, 자율, 자존, 스스로 자기 긍정을 돋보이는 이 마이다스의 프린스플이다. 이거 언더라인 쫙 하시길 부탁드려요. Do the right thing right. 이런 회사. 진정하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한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터치하셔서 접근하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돼요. 왜? 문호는 누구한테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나보다 우리보다가 세상의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언더라인 해보세요. 나보다 우리보다가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원대한 포부가 없으면은 그 고3짜리가 진정성 체크를 받고 유학길에 오르게끔 그렇게끔 배려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국내에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 루트가 있는 회사다. 그리고 이 토스뱅크는 바로 요 옆에 있어요. 요 옆에 있는데 본사가. 이 토스뱅크의 이 사장이 치과병원 원장이었어요. 치과병원 원장인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뭔가 좋은 걸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사실 그래서 Five Wise Men 클럽을 저는 여러분한테 동기를 부여시키는 건 그거예요.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라. 그리고 나보다가 나은 다른 경력의 사람들의 정보를 내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조직 문화로 바꿔라. 이분도 치과병원 의사였는데
토스뱅크에 연결된 게 치과병원에 앉아서 그렇게 단순 반복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것보다가 세상의 변화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 토스뱅크로 발전했어요. 자기 치과병원 해다가 몇 분 벌어놓은 것들 거의 다 떨어먹는 상황도 이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얘기는 직원들이 동기부여하고 자기 세계관이 분명하게 하고 자기 인생관을 분명히 하고 새로운 기업 문화의 수평적인 의사결정에 어저리티 컬처를 한다. 이게 쭉 이걸 한번 언더라인 해보세요. 이런 회사가 토스뱅크입니다. 토스뱅크. 그래서 현재 여러분도 토스뱅크에 옥마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문성을 가지고도 옥마할 수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도 옥마할 수 있어요. 지금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봤는데 바로 자율 책임 경영이에요. 자율 책임 경영. 자율 책임.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지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에 감사시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최소한 금융감독원에서 지시하는 최소한의 기본은 해요. 그래 더 이상은 관여 안 해요. 더 이상 관여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자기가 재미를 느끼고 행복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으로 일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이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기에 조인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개인 평가가 없어요. 개인 평가가 없고 보상은 팀 단위로 그룹 단위로 해요. 그룹 단위, 그룹 퍼포먼스에 비례해서 보상의 차이가 일어난다. 그런 관점을. 그래서 토스뱅크의 이성근 이 대표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자율 책무성을 실현하는 그런 프론트러너다. 이 사고가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해요. 벤처 회사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가이드이기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전부 알파형으로 구형 조직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많은 공기업, 또 제가 경험했던 많은 회사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은 베타 조직은 원칙만 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야. 내가 원칙만 주면은 저절로 주인답게 일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거죠. 주인답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리더십은 누구나가 발휘해야 하는 것. 사실 이 말에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성격과 태도 개발은 내가 나답게 내가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못해요. 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따뜻하게 하면서 그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지적을 해주면 고맙다고 자꾸 얘기해줘요. 그 얘기가 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진정성 있게 나와줘야 돼요. 친구가 내 얘기를 들어봐. 이렇게 하면 끝까지 들어줘요. 끝까지. 얼마 동안 들어줄 수 있겠어요? 사실은 적절한 시간에 상대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참아주라. 그래서 리더십은 누구나 발휘해야 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인사고과는 가부장적인 시대 유산으로 안 해요. 인사고과 하면 이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한편 생각하면 위계 질서만 세우고 윗사람들의 관여도만 높이고 그래서 GE의 경우에 제너럴 일렉트릭이 최초로 인사고과를 미국에서 폐지했어요. 그 대신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룹 고과는 해요. 그룹 단위로. 개인들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은 평가할 수 없다. 한 사람이 뛰어나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룹이 일을 일으킨다 이거죠. 평균을 능가하는 품질이나 수익성이 중요하며 절대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로 여기 베타 조직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우리 조직에 이런 것을 좀 바람으로 샘플로 이렇게 검토의 대상으로
올리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 점을 좀 연상시키고 싶고, 이 회계라는 말은 사실은 펴놓고 서로 이해관계를 한 장부상에 펼쳐놓는 그런 이 기록입니다. 그죠? 그래서 회계 기록을 보면은 이해관계가 정리가 된 마무리의 그 기록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 쭉 지나가면서 이제 앞에 다른 여러 강사들이 쭉 했던 얘기 중에 일부가 여기 오버래핑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는 잠깐 이게 머물러서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의 삼각형을 얘기를 할 때 삼각형만 얘기했지 사각형으로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게 기회와 합리성과 또 모티베이팅, 이 삼각형에다가 여기에 capability라는 전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성. 전문가가 끼어서 문제를 왜곡시킨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코멘트를 100% 신뢰하지 말아라. 전문성, 여기에 313쪽. 전문성이 전문가를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그죠? 전문가의 판단을 뒤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페이지 쪽에 전문성뿐만 아니라 에로건스라는 말이 있어요. 에로건스. 교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이 교만한 순간에 그 사람의 표현은 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진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만한 상태로 뿜어내는 제안은 위험하다. 특히 누구예요? CEO, 본부장. 그 직급을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짓누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 막차를 타고 있어요. 그죠? CEO도 막차를 타고 있고 본부장도 막차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걸 행사하고 싶어요. 행사하려고 그러는데 블로킹이 돼요. 블로킹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본부장이 오늘날 어느 CEO가 이상한데 이상한 순간에 문제는 터진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육각형으로 확대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이미 본래적으로 착하였는데 왜곡된 환경 속에서 그분의 캐릭터가 얽혀서 왜곡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문성 위에, 교만함 위에 캐릭터까지도 부연되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기관에 이제 제가 산업은행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그 총재가 사실은 자기의 임기가 얼마 안 남으니까 장관을 가고 싶어요. 그죠? 장관을 가고 싶은데 가고 싶다면 뭐예요? 트레이드인 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밀어줄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거꾸로 이것은 안 된다고 계속 부정의 코멘트가 온 프로젝트를 온으로 승인을 해버린 거예요. 승인이 됐어요. 돈도 나갔어요. 그리고 장관도 됐어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이 터졌어요. 사실은 한편 생각하면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출세지향으로 어떤 트랙에 들었었는데 내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장관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를 밀어달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내가 해줘야 되는데 기브 앤 테이크를 한 거예요. 그죠? 실제 우리나라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이. 여기서 캐릭터가 최고의 갈림길에서 디시전한다. 사실
그분이 감방에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심적 고통이 많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한편 생각하면 그 캐릭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이건 이제 별표예요.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이 짜고 하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예방감사를 잘하려고 그래도, 어떤 본부장이나 어떤 구매팀장이 외부하고 짜버리면은, 스펙을 짜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건 현실이야, 우리나라에. 또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펙을 짤 때 오픈하라. 스펙을 짤 때 오픈하라. 내부에서 짰다면 외부 전문가가 다시 한번 보게 하라. 중요한 프로젝트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줘요. 그래서 사고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사고가 생기게끔 허용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앨런 머스크가 이 332쪽에 한 얘기 중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지옥처럼 일하라.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일하라. 이거예요. 뭐예요? 24시간 일하라는 얘기예요. 24 hours. 나를 거기다 던져라. 이게. 그리고 주인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한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비판이 있으면은 비판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라. 사실은 2024년 7월에 이 사람이 새벽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본인이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서 그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와 더불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자기한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리카 태생이에요. 남아연방 아프리카 태생인데 새벽에 꿈을 꿨는데 빛이 비쳐서 자기가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거기에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 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메시지를 줬다 이거죠. 이게 유튜브의 공간에도 나와 있어요. 유튜브의 공간에 나와 있는데 한편 생각하면 꿈에 올라온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은 현실이다. 현실로 다가올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이제 그런 지렛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여기에 이 인성 태도를 우리가 어저께 성격 진단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게 됐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자기 내면을 자기가 들여다본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내놓은 바에 의한다면은 성격은 성장한다. 누구와 더불어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성격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사실은 내부감사실에서 일하기 때문에 원리 원칙주의로 쫙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미 지속적으로 그렇게끔 우리는 교육을 받고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뀌어가요. 바뀌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태껏 내가 가지지 않은 다른 형태의 성격으로 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격은 바뀌는데 성장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좋다는 거죠. 굉장히 긍정으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생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자기가 어떻게 뭐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인성이 달라진다 이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인성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개발해 나간다. 그래서 리더의 인성은 조직의 전부다. 사실 사단장의 그 인성이 그 부대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걸 우리가
되새겨 보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시험 문제로 도출된 내용을 한 바디를 여기서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가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자기 인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사고를 쳐요. 자기 인성이 무너지는 그 느낌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쪽으로 우리가 몸이 움직여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자면은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숨 쉬는 것과 우리가 상대하는 상대들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새로운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내가 내 스스로 자기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으로 자기를 완성시켜 나가라.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런 게 여기에 메시지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한번 우리가 성격 개발이 우리의 메시지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한번 되짚어 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 성격 진단 어저께 했던 프로그램에 성격이 바로 리더십이다 이거죠. 리더십과 성격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성격의 반영은 현재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의 업무의 투영이다. 업무가 달라지면 내 성격도 달라져요. 그 달라지는 그 어떤 흐름을 본다면은 리더십의 유형을 찾아서 깊은 연구를 한 영국의 그 학자들의 표현에 의한다면은 실행하고 완결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가고 창조하고 새로운 걸 탐색하고 조정하고 추진하고 평가하고 팀 전체를 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 이 리더십 유형 9가지에 내가 어저께 검토했는 것 중에 자기께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어저께 시점에 여러분의 리더십의 유형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시인하고 그렇지 않고 가장 적게 나온 부분은 내가 우선적으로 보완할 부분이다. 그죠? 많이 나온 부분은 회피한 걸로 남겨두고 가장 적게 나온 부분은 내가 내 리더십을 키우는 지렛대로 내가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시험 문제로 내놓은 거에 한다면은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인성과 성격과 태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싶다. 한 줄 정도 쓰시라 이거야. 한 줄 정도. 한 패라그라프로 한번 쓰시라 이거야. 그때 쓸 수 있는 것은 적게 되어 있는 부분, 이미 노출된 부분은 그대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데 섬에 들어서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전부 다 위로 올려야 된다. 위로 올리자면 어떻게 해요? 두렵게 하지 생각은. 공격적으로 나서라는 의미도 되죠. 그죠? 그래서 가슴 중심이 2, 3, 4고 머리 중심이 5, 6, 7이고 배 중심이 8, 9, 1인데 특히 여기에 8과 3과 1이 공격 유형이 돼서 노출이 많아진다. 노출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점이 많이 나타나요. 그분이 하는 일에는 구멍이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뒤에 조용하게 머무는 5, 9, 4를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공격 유형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웃스포큰하고 사일런트한 사람을 매칭을 시킨다 이거죠. 감사팀의 구성에서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에 의존형이 2, 6, 7이 있다.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해요. 이 근본적인 흐름은 뭔가 하니 모든 성격은 다 좋은 것이고 어느 한쪽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 현재 이 상황에 와 있다. 이런 것을 내가 인정해 줘야 된다. 그죠?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따라서 내가
미흡한 것을 보완하면은 나의 가는 길이 다른 방향으로 열린다. 그래서 여기에 리스닝을 하라는 것을 언더라인을 한번 하시고, 이것을 내 것으로 인스트럭팅을 시켜라.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것을 동시에 나의 동료들한테도 나를 이거를 연결시켜라. 그러는 것이 성격 진단의 핵심의 키워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있는 이 전략이다, 열매다 하는 이 표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긍정적인 방향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모든 성격은 다 의미가 있고 미흡한 부분은 끌어올려야 되니까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성숙해지는 어떤 패턴이 있다면 이 9번째의 성격이다. 9번째 9번 성격이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여기에 뭐예요? 배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돌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또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친구한테 내가 아는 건 다 얘기해 줘야 돼요. 내 얘기를 숨기거나 이러면 그 진정한 친구가 안 돼요. 그죠? 털어놓고 얘기하는 사이. 상대와 이 얘기를 하고 내가 상대를 돌봐주고 그러면서 가는 이 acceptance.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어떤 의견이 컨플릭트가 생겼다. 그러면 저 밸런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성격 진단의 목적은 자기가 자기답게 되기 위해서 내뿜는 어떤 이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과정에 이 성격 진단 프로그램이 어디서 활용되는 거 아니? 이 시티뱅크에 감사팀장이 오셔서 이 교육을 받고 저한테 이 보내온 메시지이기도 한데, 시티뱅크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예요. 모든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답이다. 받아들일 때 adjust, 수정도 좀 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내 뜻도 좀 반영하고 그래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방법은 믿음은 생각이 되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생각이 되고 또 성격이 되고 성격은 가치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운명이 된다. 여기에 성격과 가치관과 운명은 같다. 자, 여기요. 404쪽이요. 성격과 가치관과 운명은 같다. 뭐예요? 결국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해야 돼. 자기가 손해봐야 되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여기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한번 쭉 그 얘기를 좀 봐주시길 바라고, 이제 이 마무리 겸해서 제가 하나 더 힌트를 여러분한테 드린다면은, 우리 여기에 9가지의 색깔이 나와 있어요. 그죠? 9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데, 이 색깔은 색깔에 의해서 지금 많은 심리학 그 전문가들이 이 영성 치료를 해요. 심리 치료를 해요. 어떤 색깔에 치중하지 않아야 돼요. 골고루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색깔에 치중하지 말라. 밸런스를 맞춰라. 밸런스를 맞춰라 그러는 그런 의미로 색채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한번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현실에 그대로 투영이 된다. 반영이 된다. 따라서 말은 현실을 만들어낸다. 여기다가 언더라인 하시고, 말은 한번 내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자신이다 이거죠. 내 자신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움직임을 고스란히 그대로 노출시킨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일생 중에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냐? 우리 유지연 부장님이 일생 중에 이 순간에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예요? 아니 누구나 다 우리
이사님은? 너무 많습니다. 만족을 어떤 순간? 뭐 아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요. 애가 태어났을 때. 네, 최고죠. 적절한 거예요. 굉장히 브라이트한 거죠. 누구도 이 순간에 가장 기뻤던 순간을 한번 연상하라 이거죠. 그러는 순간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기분 좋았던 순간을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나의 혈류가 그냥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확 살아오른다 이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아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갖다 넣었어요. 최고의 순간들이 자꾸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순간들을 끄집어내서 나한테 접목을 시킨다. 그리고 산책을 하실 때 그냥 손을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접목을 시켜라. 왜?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기가 충만되기 때문에. 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여기 메시지가 있다는 말을 드리고 쭉 아마 시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로 좀 해버리면 여긴 이걸 한마디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동정이란 말과 공감이란 말과 연민이란 말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그런데 내부 통제는 이 세 마디를 다 우리가 적절하게 써줘야 돼요. 왜? 퍼실리테이터이기 때문에. 퍼실리테이터로서 내 생각이 상대한테 미친다. 상대한테 관심이 간다. 그런 정도가 동정이라면 여기는 내 느낌이 상대한테로 간다. 느낌이에요.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훨씬 한 단계 앞서는 거예요. 느낌으로 갈 때 이것을 공감이라는 표현을 쓴다. 어떻게 해요? 한 식구, 한 소그룹, 친목 그룹, 그 그룹이 바로 공감으로 가는 모멘트다 이거죠. 그거를 넘어서 느낌 후에 행동을 한다. 행동을 하는 것이 연민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퍼실리테이터는 연민의 정으로 동정도 하고 공감도 하고 해줘야 된다. 그리고 땡겨줘야 된다. 이 세 가지 키워드 단계별로 퍼실리테이팅을 내가 하겠다. 내가 리딩을 하겠다. 그런다면은 여기에 있는 5사람이 나의 식구라고 생각해 줘야 돼요. 그죠? 그런 메시지로 시작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여기다가 얘기 드리고 여기 지금 돌아가셔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뭐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을 위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내부통제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 밑에 실무협의회를 만들어라. 특히 저는 그러니까 KBS에 지금 내부통제 밑에 소위원회, 실무위원회 있습니까? 내부통제위원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실무위원회의 감사실에서는 어느 분이 구성이 돼 있어요? 실무위원회가 전부 몇 분이 구성이 돼 있어요?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아예 예방감사팀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제안을 드린다면은 내부 통제를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내부 통제 소위원회를 만들어야겠죠. 부서별로 한 사람 지정하라는 거죠. 고위직을 하지 말고 2인자, 3인자를 지정하라 이거지. 그 그룹을 분기에 한 번씩 모여라 이거야. 지금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듯이 그 모임을 분기별 모임으로 해가지고 분기별 주제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꾸려가라. 주도하라 이거야. 예방감사 차원에서 주도하라 이거야. 예방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런 주제로 반드시 내부통제실무협의회라고 이름을 안 붙여도 좋아요. 왜? 리스크와
통제와 소통위원회라고 이름을 붙이기를 저는 제안드리고 싶어요. 왜? 이미 지멘스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고 성공하고 있으니까 이 내부 통제라는 그 키워드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얘기할 수 있는 475종 이 소위원회로 하라고 소위원회로. 아예 여기에 적절한 말은 바꿔서 어떻게 조정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멘스에서 내부 통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다양한 소그룹 미팅을 가지는데 소그룹 미팅은 리스크 중심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스스로 조정하는 통제를 하고 조율하는 통제를 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서 회의록을 공유한다든지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저는 리스크 통제 소통위원회를 하나 감사팀 주관으로 처음에는 인포멀 형태를 취하지만은 포멀리티를 갖추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얘기하자. 특정 시간. 오전에 하지 말고 오후 시간에 오후 3시 이후에 하시라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내부 통제 이제 이게 품질 평가를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문호성 검사가 좀 얘기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뭐 전체적인 트랙은 같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이 성숙기를 이제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성장기와 성숙기 이 상황이 있고 이 완성기에 들어가기에는 우리는 아직도 미흡하다. 왜? 관련 기업까지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줘야 돼요. 유한 킴벌리 같은 사례를 어저께 보세요. 이해관계자가 있는 제3자한테까지도 모니터링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자 공급했는 회사. 그런 관점도 다 넣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 5단계까지 가기에는 뭐 이것은 마이더스 IT나 토스뱅크 같은 그런 별로 감사팀이 필요 없는 마이더스 IT 같은 회사는 저 상장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오기 때문에 안 하고 이 내부 감사팀 뭐 내부 통제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사업부 단위로 그냥 모든 거를 처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에 시험 문제로 노출된 부분을 하나 좀 얘기 드린다면 이 부분이 487종 이미 전반부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거예요. 프랑스, 독일 등 EU 국가와 미국은 인사정보를 공시하고 있어요. 인사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인사에 관련되는 이슈를 이해관계자들한테 물어오면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그런 법률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요. 따라서 인적 자본 정보 공개를 우리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인사 부문이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치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얘기하게 하고 인적 자본 정보를 공시하는 역할을 해주면은 훨씬 제가 생각하기에 내부 통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단계 높은 일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죠? 그 점을 연상하셔서 이 내부 인사 부문에 대한 그 불만, 불평들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무리로 이제 그 얘기를 드린다면은 ISO에 관련되는 각종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감사실에서 반드시 챙겨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은 이제는 비재무 정보를 감사실이 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이거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땡겨서 ISO 관련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감사실이 한번 다 챙겨서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로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이제 내부 통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ISO 관련 각종 인정 절차를 감사실이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생각하고 뛰어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연결시키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저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돌아가셔서 실천할 것을 답안에 쓰시면 돼요. 여기에 쓰시게 돼 있어요. 그죠? 한 반 페이지 정도 쓰게 돼 있는데 이럴 때 뭘 쓸까? 주저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나는 데 쓰시는 거예요. 쓰는데 어떻게 하는 거? 돌아가셔서 실현하고 싶은 거. 그게 뭐 체계를 문장을 잘 만들고 뭐 앞뒤 연결을 시키고 뭐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아마 내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하면서 뭐부터 쓸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게 되는 대로 돌아가셔서 내가 실현할 것들을 쓴다. 그런 생각으로 쓰시고 내가 돌아가셔서 내가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얘기를 쓰라 이거죠. 내가 여기서 들은 것 중에 동료와 나누면서 우리 조직에 기여할 것이 뭔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답안을 쓰는데 이 문제의 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직 감사다. 내가 현직 준법 이 감시인이다. 내가 어떤 소위 인사부문의 책임자다. 그런 기분으로 각 토픽별로 자기 생각을 쓰시면 되니까 시험에 관해서는 이게 두려움을 이렇게 던지고 자기 생각을 순서 없이 써도 괜찮다. 반드시 순서를 따를 필요도 없다. 생각나는 대로 쓰시면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니까 이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혼자만 알아갖고는 안 돼. 그룹이 알아야 돼. 그죠? 그룹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도록 알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노하우를 개발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혼자 일을 마무리할 수 없다. 그룹이 일을 전개하고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제가 시간을 초과했는데 뭐 한 45분쯤 시작하시는 걸 하죠. 네. 저쪽에 온라인상에 계시는 분도 45분에 시작하시는 걸로